두 번째 필승 전략은요, 인스펙터의 눈으로 바라보자입니다. 칠을 한다든지 텍스처가 없다면 안녕하세요. 집박사 오박사 션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시장이 스테디하거나 아니면 다운힐 마켓에서 어떻게 고객님의 집을 제값을 받고 제때 팔 수 있는지, 그때 필요한 필승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에 이자율도 높고 침체가 오래되니까 주택시장도 약간 좀 다운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밴쿠버는 잠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운스업 하겠죠. 자, 그런데 필히 이 시점에라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 고객님들 있으시죠. 뭐 몰개지가 너무 하이크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이유로 집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제값 받고 제때 팔 수 있는지 필승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전략 첫 번째, 미스코리아를 만드는 것은 미용실 원장님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집을 판매하기 위해서 마켓에 내놓을 때는 저희가 미스코리아 후보를 선발대회에 내보내듯이 조금 예쁘게 꾸미고 좀 준비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 팔면 바로 그대로 이사 갈 각오를 가지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버리시고, 가져가실 물건인데 지금 당장 안 쓰시는 물건들은 박스나 기타 포장 재질에 포장을 하셔가지고 창고나 집 안에 공간이 없으시다면 커머셜 스토리지에라도 보관하셨다가 이사를 가실 각오를 하시고 집 안에 물건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집안이 넓어 보이고 훨씬 매각되는데 가격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대청소를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구석구석 곰팡이 같은 거, 찌든때 같은 걸 청소를 해두시면 훨씬 쇼잉 보러 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좋은 인상을 가지실 수 있죠. 그 다음 빈집이거나 집이 너무 휑하거나 아니면 너무 집이 올드해가지고 뭔가 생기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스테이징도 필요합니다. 자, 스테이징을 하실 때는 최대한 공간이 넓어 보이게 색상이 화사하고 톤이 잘 맞게끔 그렇게 감안하셔가지고 스테이징을 디자인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스테이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필요하실 때는 실내 페인팅도 고려해 보실 수는 있는데요. 실내 페인팅을 고려하실 때는 색상을 너무 튀거나 뭐 저희 아들이 블루를 좋아해요, 딸이 핑크를 좋아해요, 이런 것보다는 매매를 앞둔 시점에서 그런 프로포즈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조금 더 뉴트럴하게 혹은 일반적인 색상, 혹은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 이런 디자인 쪽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색상 코딩이나 매치에 대해서 조언을 얻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가 쇼잉 왔을 때 집에 문이 삐걱된다든지 프레임이 기울어서 잘 닫히지가 않는다든지 문이 뻑뻑하게 열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리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저희가 떨어뜨리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주부님들이 가장 생활을 많이 하시는 공간, 부엌의 캐비넷 도어가 앵글이 안 맞다든지 잘 안 닫힌다든지 아니면은 힌지가 좀 루즌됐거나 고장났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고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실외로 가보시면 집 외벽 전체 엑스테리어를 전체 페인팅을 하시면 제일 좋지만 비용이 비싸고 그 다음에 날씨가 또 도와줘야 되죠.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길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잡기가 용이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파워워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창문털이나 페이샤 같은 트림 쪽에 액센트로 리프레시하게 페인팅을 하시면 집 전체적으로 프레시하면서도 효과를 최대치로, 비용은 최저치로 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딩이나 펜스 쪽에 부분적으로 데미지가 있을 때는요, 뭐 부분적으로 깨져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파시는 것보다는 부분적 패치를 해서 제대로 집이 정상적으로 보이게끔 해서 파시는 것이 좋고, 설사 똑같은 컬러 코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조금 표시가 나더라도 구멍이 뿡뿡 뚫려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인스펙터가 분명히 포인트 아웃 할 것이기 때문에 꽂히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가드닝이나 정원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새로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거나 하는 것은 좀 번거로우니까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계신
가드닝이나 랜드스케이프 범위 내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패티오 가구 같은 거 한두 개 놓으시고 이 정도 선에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팔집인데 내가 여기다 돈을 부어야 돼? 이런 의문 들죠, 당연히.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솔루션을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집을 팔기 위해서 마켓에 내놓을 때는 그 집을 조금 다듬고 꾸며서 저희가 마켓에 내놓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필승 전략은요, 인스펙터의 눈으로 바라보자입니다. 요즘처럼 바이어스 마켓에서는 저희가 인스펙션을 보통은 받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에도 인스펙션은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 의미에서 인스펙션을 받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이어나 바이어의 에이전트에 따라서 그 인스펙션 결과를 가지고 더 큰 양보를 요구하거나 디스카운트를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셀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들에 대비해서 저희가 대비책을 가지고 먼저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저희 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알려면은 인스펙터가 어떤 워크 스코프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며 어떤 부분은 꼭 집어내는지. 자, 인스펙터들이 보통 주의 깊게 보는 부분들은 워러 데미지나 워러 마크, 워러 스테인 이런 쪽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요, 먼저 싱크대 주변에 싱크대 드레인 주변이 조금 오래돼 가지고 낡아가지고 녹이 슬었다든지 거기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든지 혹은 캐비넷 안쪽에 베니티나 키친싱크 안쪽에 캐비넷 안쪽에 워러 스테인이 있거나 좀 낡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리포팅 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비용이 얼마 들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리피니시 해서 하면은 저희가 책 잡힐 이유가 없겠죠. 그럼 두 번째, 자, 런더리실에 있는 것들이 세탁기와 드라이어인데요. 세탁기가 가끔 물이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바닥에 물자국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깔끔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드라이어 벤트가 온도가 높다 보니까 물이 연결해서 물이 타고 내려서 벽 쪽에 얼룩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어가 2층에 있어가지고 천정 쪽으로 에틱으로 빠져나갈 때는 그 실링 주변에 색이 열로 인해서 좀 누렇게 변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스펙터가 그런 것을 잡아내는 게 본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또 바이어가 고용한 그런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냅니다. 그런 부분도 애초에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조치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 다음 디시워셔 주변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디시워셔 주변이 물이 샜는지 얼룩이 있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디시워셔는 수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조금 저가의 형이더라도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 수리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인스펙터들이 이렇게 천정을 보고 다닙니다. 천정에 어떤 스테인이 있는지 워터마크가 있는지 그 유심히 봅니다. 자, 그럴 경우에 누수가 있었거나 누수가 진행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시고 혹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행 중이지 않을 시에는 그 천정을 칠을 한다든지 텍스처가 없다면 텍스처 처리를 한다든지 가끔은 예전에 여기 워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이프를 고치기 위해서 밑에서 실링을 뜯어가지고 고치고 패치를 했을 경우 그 실링 텍스처를 맞추는 게 아주 정밀한 일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페인터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티가 나면 인스펙터 눈에 들어가죠. 인스펙터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거는 잡히겠다. 그럴 때는 안 잡히게끔 해놔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다운마켓에서 제각받기 위한 필승 전략 3. 제갈 공명을 고용하자. 좀 생뚱맞은 소리 같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프로퍼티를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으로 팔아드릴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고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시세나 흐름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지식,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건물이 가진 단점을 보완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바이어에게 그 다음에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즈 콘도에서 가장 커먼하게 일어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천정에 팝콘이 실린 텍스처가 엣지 부분이 이제 뜨는 거죠.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건 왜냐면 하이라이즈는 플로어가 콘크리트인데 저희가 뿌리는 텍스처는 플라스터 재질이죠. 석고 재질인데 이 두 개가 조금 밀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을 때는 엣지 부분부터 조금씩 뜨는데요. 그게 큰 이슈가 보통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돼야 되는데
바이어 측 입장에서는 그게 겁나죠. 이렇게 텍스처가 뜨기 시작하면. 근데 그것이 왜 큰일이 아니며, 그 다음에 그게 왜 워러 데미지가 아니고 그냥 스킨 프로블럼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나는 big problem, just cosmetic problem 그렇게 한다고 바이어가 it's okay 하고 넘어갈까요? 안 그런다고요. 그럴 때는 저게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그걸 고치는 데는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더 나아가서 견적을 한 2개 정도 받으셔가지고 이 견적은 여기서부터 이 정도 선까지의 범위 내에서 고쳐질 수 있는 문제야 라고 합리적인 대안을 줬을 때 그 다음 단계의 딜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반대급부로 그 콘도가 가진 부차적인 장점들, 예를 들어서 뭐 히팅이 인클루드 되어 있다, 스트라타에 이게 고총이어서 아주 뷰가 좋다, 그다음에 뷰, 만약에 그날 날씨가 안 좋다면 날씨 좋을 때 거기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대안들, 그 다음에 이게 위치가 허브라서 너무 좋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여기가 지금 가장 핫 플레이스다,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단점을 장점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종합하자면요, 유비가 삼국지 다 아시죠? 유비가 뛰어난 장수여서 승승장구가 했던 거 아니죠. 곁에 제갈량이 있고 제갈량의 전략적 분석과 전술이 아주 잘 먹혀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승승장구 했는데, 에이전트를 고용하시더라도 제갈량처럼 없는 동남풍을 불게 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조조의 대군이 어느 루트로 들어오는지, 혹은 어떻게 설득해서 오나라 대군을 거기에 맞대응해서 시킬 것인지, 요 정도의 분석과 전략이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고용하시면은 훨씬 일이 수월하시겠죠. 자, 이상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 필승 전략 제각받고 다운힐에서도 잘 파실 수 있는 필승 전략. 첫 번째, 미스 코리아를 만드는 것은 미장원 원장님이다. 두 번째, 인스펙트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세 번째, 제갈공명을 고용하라. 자,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가지고 주택을 매매하실 때 손해보시지 않고 항상 승리하시는 그런 고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상 집박사 오박사 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